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 톡톡 2회 도입 강연을 맡게 된 부경대학교 최현규입니다. 날씨도 덥고 이런 장마에 해양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교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해양에너지, 그 파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발전이라고 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걸 말해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부분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 터빈을 돌리는데 어떤 힘을 이용하느냐가 에너지 발전 방식이 될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태양광이나 그리고 연료전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드릴 파력발전도 파도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에요. 자,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과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환경 오염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한 핵심 해결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어서 그 선진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꾸준한 연구 개발과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화석 연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유가의 불안정이나 기후 변화 협약의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공급 방식의 다양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의 21.5%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자,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에는 3종류의 신에너지와 8종류의 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수소, 연료전지, 석탄, 가스와 액화 이 3가지인데요. 사실 이 신에너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완전한 그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을 비롯해서 오늘 말씀드릴 해양에너지는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드린 해양에너지는 그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재생에너지에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해양에너지, 파력발전에 앞서서 먼저 조력발전과 조류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발전이라고 하면 터빈을 돌리는 건데, 자, 앞에 보이는 울돌목 조류발전소입니다. 울돌목은 우리가 명량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곳이죠. 조류발전소는 강한 조류가 있는 곳에서 바닷속에 터빈을 돌려서 조류에 의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입니다. 조력발전소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그 물 높이 차이,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건데 연간 발전량이 그 소양강댐의 1.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릴 파력발전소입니다. 요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거는 제주 용수리에 있는 파력발전소인데요. 실제로 용수리에 가보시면 그 용수리 산책로를 걸어가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길이나 폭이나 수심 이렇게 앞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산 기술로 지금 핵심 기술이 국산 기술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30년까지 그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0여 기를 이제 전국에 보급하겠다라는 해양수산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파력발전소, 파도의 힘으로 어떻게 터빈을 돌리냐 하는 건데요. 파력발전 방식은 요 3가지가 있습니다. 뭐 3가지 외에도 좀 더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동수주형이에요. 우리가 과학이나 공학을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글자 자체를 이해하는 것으로 뜻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진동수주라는 게 그 물 기둥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 기둥이 움직이면서 파랑에 의해서 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기고 그에 의해서 공기가 들락날락하게 되겠죠. 그 들락날락하는 공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가동물체형은 해수면에 떠 있는 부체가 상하 운동 또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유압 모터, 유압 실린더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이 가동물체형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울산 앞바다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받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비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파손이 됐습니다. 유실이 됐어요. 세 번째는 월파형인데요. 월파형은 경사면을 타고 파도가 이렇게 넘어오면 파도의 높이 차를 이제 위치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하부에 있는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마치 댐에다 물을 가둬서 수력 발전을 하는 원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파력 발전에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장점을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다, 이 에너지 자원이 무한하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다. 이렇게 기초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주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기 개발 비용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파도가 높을 때만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파도가 약할 때는 에너지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파도의 밀도나 파도의 크기에 따라서 지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이. 그리고 파도를 직접 맞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인 내구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염분에 의해서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아주 높게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양 플랜트가 바다에 설치되었을 때 그 주변의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되겠죠. 기초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장점들이 있지만 이런 공학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아직까지는 개발 도전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통계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총 1차 에너지에 비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차 에너지 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비중이 2016년 2.28%를 시작해서 2021년에는 그의 2배를 뛰어넘어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양 에너지만 살펴볼 것 같으면 해양 에너지 양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요.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약 0.7%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해양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나타나 봤고요. 요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센터 홈페이지에 요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2021년까지. 그리고 몇 달 있으면 2022년 거도 나온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고요. 그리고 연료전지, 수력, 풍력, 그리고 위에 IGCC라고 되어 있는 게 석탄가스와 석탄가스화거든요. 그래서 석탄가스화나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냥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다라는 거고요. 해양 에너지는 아주 슬프게도 1%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이분이 반기문 사무총장 다음으로 당선된 유엔 사무총장님이세요. 유엔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 것 같으면 우리 지구를 태우는 것을 멈추고 우리 주변에 있는 충분한 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할 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행보가 계속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2주일쯤 전이에요. 6월 15일로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6월 15일에 기후협회 최고위원들하고 만나는 회동 자리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화석연료의 채굴을 멈춰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이산화탄소 감축의 국가적인 어떤 차원의 예방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계속했었다면 이분은 이산화탄소 감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석유를 파는 자체를 멈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 선진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의 개발이 어려웠다는 거죠. 이 이전에 100년 동안 여러 강대국들이 이루었던 거를 자기들은 못 쓰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선진국이 그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분이 또 물리학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파력 발전의 육성 과제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4가지를 꼽아봤어요. 사회적 관심, 기업의 참여, 그리고 국가적 지원, 장기적인 개발 보급 정책까지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렇게 나열만 해놓으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시면 전기차 산업을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이것처럼 해양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사회적 관심, 기업의 참여, 국가적 지원 등이 같이 있어야 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알고 가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게 오늘의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얘기를 바탕으로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면, 삼면이 바다라는 거, 지형적인 면과 화석연료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개발은 국가적인 과제일 것임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국내에서 파력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 기술이 아직까지 모자라는 걸 맞아요. 파력발전이 가장 이제 앞서 있는 나라를 살펴보면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이제 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고 영국도 섬나라고 해양 영토가 넓다라는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는 발표하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의 20%를 해양 에너지로 수급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20% 중에 15%가 파력 발전이고요. 나머지 5%가 조력 그리고 조류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파력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선진국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직접 그 개발 운용 중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바다가 많은 땅에서 그 가치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라는 게 해양 에너지를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지금 서해나 남해의 도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만들어 놓는 거지만 전기를 도서 지역까지 수송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생각을 바꿔가지고 섬 근처 바다에서 파력 발전을 통해서 섬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그 나머지 제반 비용은 줄어들겠죠.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파력 발전으로 물을 분해보면 어떨까요? 아까 앞에서 연료전지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연료전지 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는 수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원료가 되는 게 석탄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그린 수소다, 블루 수소다 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석탄을 이용해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소도 청정에너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파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수소를 만드는 데 계속 사용한다면 수소도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부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광안대교 앞에다가 설치를 했다면 어떨까요? 광안대교 근처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광안대교에서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을 광안대교 근처의 파력발전소에서 계속 공급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또는 자동차 충전 시스템하고 연계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도로 위 자동차 도로를 달리면서 충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이렇게 있으십니까? 광안대교 위에다가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깔아놓는 거예요. 화력발전으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그 충전 시스템을 깔아놓게 되면 부산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유명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앞으로의 현실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발휘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양에너지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요. 그러면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 대답을 하실 분은 제자리에서 높이 손 드시면 돼요. 높이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파력발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파력발전은 어떤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고 했죠? 큰 소리로 대답하실 분. 네, 앞에 계신 한 남학생. 파도의 힘으로 화력 발전소를 운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파도의 힘으로 화력 발전소를 운영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화력 발전, 해양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태양열 이런 걸 다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어떤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여기 앞에 여학생. 재생에너지입니다. 네, 맞아요.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까 조류발전소가 있었어요. 조류발전소가 어디에 있었죠? 높이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뒤에 남학생. 울돌목. 울돌목 정답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아까 조력발전소가 시화호에 있다고 했어요. 조력발전소에 그 1년 연간 발전량이 소양강 때문에 몇 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자, 앞에 있는 1.6배 정답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강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아쉬운 분 계시면 좀 더 질문 한번 더 할까요? 네, 질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에너지에 집중할 때다? 자, 아까 안 했던 저기 남학생. 재생에너지. 네, 맞습니다. 재생에너지입니다. 자, 이렇게 강연을 듣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화력발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했던 이야기를 조금 간추려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 같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사탕은 없어요.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의 많은 양은 어디서부터 온다? 네, 화석연료로부터 온다.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관심을 가지는 재생에너지 중에 저희는 해양에너지인 화력발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화력발전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공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젊은 머리 그리고 어린 아이디어에서부터 창출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전국에 200여 개, 300여 개가 생겨가지고 정말 친환경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해양에너지 화력발전에 흥미를 갖게 되는 분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바입니다. 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동력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최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